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예. 도곡동의 박보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아니 오늘 왜 이거 무스 안 바르고 왔어요? 우리 또 머리가 좀 길어져가지고 예. 네, 트레이드 들고 마크 왔습니다. 무스를 발라야 저희 사실 방송 전에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의 야수성 네. 예전에 그게 없었어요. 이거는- 이게 너무 이미지에 딱 가려져 있었어. 이거는 지금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예. 우리 박정호 교수님하고 예. 슈카 형하고 반성해야 돼. 아, 이 우리 강무스의 야성을 네. 못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예. 너무 저평가됐다. 아, 몰라본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저평가입니다. 우리 박 선생이 끌어내주길 예, 바라겠습니다. 이걸 진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네. 상남자 중에 상남자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 오늘 사석에서 한번- 만나면 끝장납니다. 예, 난리 납니다 정말. 예, 오늘 같이 궁금하신 한번 분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도곡동. 네, 도곡 지점, 도곡 WM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우통 벗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 오늘 시장 실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빠졌는데 예. 중국 증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본토 증시는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상해 종합 지수는 0.6% 상승한 3,277포인트, 심천은 0.9% 상승한 2,22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홍콩은 0.6% 가량 하락한 19,656 항생지수 하락으로 끝났고요. 예. 장 초반에 모두 다 하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상승으로 좀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컸던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금리 정도로 인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장 시작 직전에 발표를 했는데 대출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10bp 정도 인하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물의 경우에는 5bp 인하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5년물에 있어서는 15bp 인하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5년물 15bp가 더 의미 있다는 거죠. 5년물 10bp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15bp 내려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좀 더 뭐 경기 완화를 위해서 예. 좀 중국 정부가 애쓰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리커창 총리 산하에 그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 연장이 있었죠. 이게 예. 원래는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7년에 보조금 이제 중단할게였다가 2020년까지 예. 그리고 2022년까지였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밖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였는데 이게 추가로 1년 연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봐주시면은 천재 리튬이 10%, 화학 코발트와 창신 신소재가 각각 5.5%와 3.9% 올랐고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장성 자동차가 11% 올랐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다른 전기차 뭐 비아디라든가 뭐 길리차라든가 전기차에 엮여 있는 다른 종목들은 크게 못 올랐는데 장성차만 올랐더라고요. 왜요? 보니까 그 2차 전지 그리고 소재 업종들 다 같이 오를 만한 장이었었을 텐데도 이 자동차 판매량 전반적으로 위축이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장성차가 비교적 많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 하나는 장성차만 신차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전기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장성차가 예.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 등을 이유로 한 바닥에서 1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입니다. 예. 아니 근데 최근에 중국 하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있고 네. 예, 전력난 문제도 있고. 뭐 문제가 많잖아요. 폭염. 예. 그렇죠. 수찬성. 뭐 저희가 폭염. 중국 시장을 볼 때 뭐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예. 입추가 지난 지 좀 됐어요. 예. 가을이 진입한 지 좀 한 됐는데 새벽 공기 좀 선선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새벽 공기.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40도를 많이 넘어섰더라고요. 중부, 중남부 지방들이.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가 뉴스화 되고 있는 게 쓰촨성 지방인데 그 뭐냐 사천유리 그래서 예. 사천성이 그쵸. 쓰촨성인데 중남부 지역입니다. 매운 거. 그 충칭시랑 붙어 있는데 그쪽이 수력 발전이 전체 전력 발전의 한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82%.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강바닥이 말랐잖아. 맞아요. 그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요. 너무 덥고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 한 25% 정도 늘었는데
그 댐에 있는 물의 양이 한 50%까지 줄었다. 그래서 전력 발전량이 야. 한 51%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제 통장하고 똑같네. 진짜 어떻게 딱 절묘하게. 아니 예. 언제는 또 뭐 네. 산샤댐인가 뭐 넘쳐서 그러니까요. 그런다더니 맞아요. 진짜 기후 예. 위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기후 문제가 굉장히 뭐 크게 거기도 일어나고 뭐 있는데 폭염. 맞아요. 뭐 프랑스도 가뭄. 계속해서 폭염 가뭄이다가 갑자기 폭우 내리고 이런 중인데 중국 스촨성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스촨성이 제조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하. 한 16,000여 개 제조업들이 스촨성 지역에 몰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CATL 이런 뭐 제조업 회사들이 그 중국 회사들이 몰려 있고 예. 최근에 CATL도 이 스촨성에서 전력 사용 금지를 냈어요.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금지를 시켜서 CATL 공장 가동이 아예 안 됐었고 뭐 사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얼음 출근을 해서 네. 얼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선풍기를 쐬는 에어컨을 못 틀게 하니까 야.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 제조업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더 있겠다. 또 상해 그때 네. 공세처럼 또 공급망 지금 이슈가 생기는 중국이 거네요?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예. 중국의 제조업 물가 지표가 예. 미국의 소비 물가 지표보다 한 3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런데 중국의 제조업 물가 지표가 꺾였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올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이 스촨성 지역이 글로벌 제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예. 특히 이게 뭐 이제 네. 어느 정도 지속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쵸 원래 20일까지였는데 예. 계속해서 뭐 6일간만 전력 공급 안 할게였는데 이게 이번에 한 5일 가량 더 야.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스촨성 기업들은 일기예보도 봐야 돼. 뭐 네. 우리.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다 40도가 넘어서더라고요. 중부 중남부 지역이. 참 그래서- 한국이 제일 살기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여행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갔다가 한국 오면 아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갑자기 평범해 더워도 평범하게 더워. 갑자기 국뽕이 막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예. 날씨 때문에. 근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런 중국 제조업발에서 잠깐 걸림돌이 하나 나타났다 정도이고 지금 친환경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얼마 전에도 미국이 IRA라고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법안, 네. 이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친환경에 대한 정책 강화, 예.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예. 미국에서 생산하는 뭐 풍력, 뭐 태양광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미국이 공장을 짓고 있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배터리나 이런 부품까지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그죠? 중요한 거는 이런 소재들의 대부분을 미국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 참.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탑 클래스 국가들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예. 이 중국의 리튬 생산의 3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게 또 이 스촨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었다. 그러네, 이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리튬도- 중국의 기후에 대해서 예. 걱정하는 것을 차치하고 예.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혹은 뭐 배터리,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가가 오르겠는 걸에 대한 걱정. 예. 그리고 미국의 이 IRA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예. 동시에 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보고 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매니저님께서는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나요? 전체 글로벌 경제를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시고 나서 이번 이것 때문에 중국의 GDP가 한 0.3% 정도 꺾일 수 있겠다라고 보더라고요. 큰데요? 또 생각보다 엄청 큰 굉장히 거잖아요. 큰 수치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이미 지레 겁먹고 반영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정도이고 다만 중국은 최근에 미국 혹은 한국 시장과 굉장히 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네.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시장이 반등을 해왔었다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무너질 때 잘 버텨줬고 예.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반등할 때 조금 고꾸라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또 시장에서는 또 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예. 중국 중국 오르고 우리 정부도 빠지지. 네, 금리 인하 선물을 주면서 어느 예. 정도 경기 회복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께서 아직 이미지를 못 벗어났습니다. 옛날에. 예, 꼬꾸라졌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원래 보통은 박살났다, 작살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예,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끌어주세요, 좀. 끄집어내 일단 주세요. 중국은 뭐 이렇게 또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뭐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봐야 될 게? 중요한 일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오늘 뭐 풍력 발전하는 업체들 금풍과기 예.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한 13% 14% 하락을 했거든요. 와. 풍력 터빈에서 우리가 이제 지상에 있는 거는 좀 속된 말로 박살이 났고 실적이 어. 해양 쪽은 좀 나름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뭐 민양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풍력 친환경 쪽이 당분간 좀 출렁일 수도는 있겠지만 오히려 해상 쪽으로 좀 포지션이 높은 쪽은 좀 관심 종목으로는 둘만 하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중국은 전반적으로 오늘도 홍콩은 약세였어요. 보통 금리 인하를 하면은 서비스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이 많은 홍콩 증시가 더 강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규제가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물론 중국의 글로벌 IB 그리고 뭐 전 세계 주요 투자 은행에서는 하반기에는 뭐 규제들이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10월 시진핑 3기가 출범이 되고 나서는 예.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해소가 될 하고 거다. 있지만 예. 여전히 좀 가슴 아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루빨리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발요. 예, 지금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미국 시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또 왜 이럽니까? 아, 참. 최근 6월 말 7월 초부터 좀 시장이 반짝하고 오르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네. 유가가 꺾이기 시작을 그렇죠. 했고 천연가스가 꺾이기 시작을 예. 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6월 말 7월 초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며칠간 좀 약세를 보이더니 지난 금요일에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였어요. 다우는 0.86% 하락한 33,706포인트, 네. 나스닥은 2% 하락한 12,705포인트, 예. 그리고 S&P 500은 1.3% 하락한 4,228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 이후 서머랠리 보였던 미국 증시가 6주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뭐 유럽에서 음. 뭐 혹은 중국에서 경기 지표들이 많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좀 동시에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잭슨홀 미팅 2456인가요? 2567인가요? 네. 2567 567.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데 뭐 기존에 있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라는 예. 여건 때문에 최근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78인가 봐. 2678. 지난 헷갈렸어요.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말에는 S&P 500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15.3배였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8.4배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좀 꽤나 예. 많은 와. 반등이 있었고요. 근데 그 동 기간 동안에 EPS 내년 추정하는 그 올해 EPS는 한 1.5% 정도 하락. 다시 말해서 6월 말 이후 S&P 500에 대한 그 순이익 추정치는 아주 소폭 감소했지만 주가는 좀 많이 뛰었다. 그래서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다 정도인 것 다시 좀 같고요. 제자리로 조금 돌아가는 뭐 그렇게 봐야 이게 될까요? 어느 정도 하락까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그게 제자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일단은 죄송합니다. 뭐 잭슨홀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잘못된 않을까 자리, 예.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시장도 좀 급하게 오른 만큼 어느 예.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다. 근데 잭슨홀에서 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쁜 얘기 한다고만.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잭슨홀 자체가 뭐 한 3일 동안 이어지는 미팅 중에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날은 딱 하루고 예. 금요일 날 네. 우리 시각으로는 밤. 그죠? 네. 걔네는 아침. 금요일 우리 버거 형들의 아침. 일반적으로는 그때 단순하게 통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 전반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금요일도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할 때 음. 환율이 갑자기 네. 확 움직이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환율을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너무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환율을?
지금 이제 1,300원대가 너무 익숙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이제는 과거에 막 1,100원대 처음 해외 주식 투자 권하고 이랬을 때 예. 그리고 막 1,200원대에서도 1,200원대에서 어떻게 사?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1,300원대예요. 지금 예. 1,339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만 보더라도 과거에 100에서 103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108이더라고요. 아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시점에서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106 수준이었는데 예.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까지 해서 108이 됐습니다. 예. 이 108이라는 숫자는 트럼프가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예.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을 때 예. 미국 빼곤 다 안 돼 했던 시기 그때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아니 우리 저희 코로나 때도 안 갔던 환율 맞아요, 맞아요. 1,300원 안 넘었었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6가지 주요국 통화로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화를 제외하면 음. 유로화와 파운드화인데 일단은 최근에 독일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 37%? 37.2%. 뭐 그렇게 오르고 미쳤어요. 그리고 영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10.1%. 1%. 그러니까 영국과 유럽의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예. 해당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예.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 음. 뭐 반사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이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수출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싸고 미국 주식이 싼 시기는 없어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둘 중에 이거는-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좀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예. 지금 1,340원인 환율에서 예. 달러를 환전해서 음. 이게 1,250원까지 내려가면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환차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환차손을 메이크업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이 많이 빠져 있는가? 예. 그리고 그런 주식이 있다면 선별할 만하겠죠. 어. 단순하게 처음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1,100원대에서 처음 달러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가격이에요. 안 나가요. 다만 진짜 안 나가.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어. 저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을 다시금 담고 있는데 예. 그 기업들의 밸류가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와 있다. 예. 그리고 향후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다라고 베팅을 한다면 예. 지금 환율 너무 비싸긴 하지만 예. 그래도 주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한다면은 그래도 미국 주식을 사는 게 괜찮지 그럼 않을까? 매니저님께서는 네. 이제 하반기 빅테크의 어떤 뭐 다시 또 다른 또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물론 한국의 반도체도 지금 긴 터널의 끝, 뭐 하이닉스 PBR 0.9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던 시기, 네.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일부 몇 개 정도 투자하고 있고 미국도 빅테크 기업도 좀 많이 사고는 있어요. 빅테크 중에 지금 뭐 좋아하세요? 최근에 뭐 누누이 말했었지만 구글 제일 좋아하고 맞아요. 알파벳 네, 구글. 근데 여긴 메타 방향은 맞아요. 메타는 예. 그거 같아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네. 이런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광고를 늘리고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2, 3개월 후부터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느리지 않을까? 다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예. 하면 제일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게 좀 많이 빠진 광고 메타 수익. 같은 종목들이 되겠다. 알파벳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으로 또 그렇죠. 많이. 그런데 예.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런 유튜브와 같은 이런 이 최근에 광고 수익이 많이 빠진 것들은 틱톡 때문인 영향이 그렇죠. 크거든요. 그런데 예. 알파벳의 광고 수익의 대부분은 3분의 2 이상의 이런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틱톡의 영향을 좀 덜 받았던 예. 것 같고요. 메타는 뭐 릴스를 좀 최근에 밀고 있기는 하지만 예. 릴스의 수익성이 아직은 좀 조금 다른 SNS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하지만 반등을 한다면 예. 제일 화끈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 메타다. 반등한다면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임 매니저입니다. 화끈하게. 예. 네. 그 혹시 네. 아까 방금 반도체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섹터는 네. 뭐 미국에서도 여러 지금 뭐 법안이 좀 통과가 된 상황이고 네. 뭐 어떻게 저희가 뭐 봐야 될까요? 앞으로 향후가 좀 전망을 좀 좋게 보시나요? 지금 뭐 너무 미국의 저점이다, 지금. 공장을 지어라부터 이런 압박이 예. 있고 막 근데 주식쟁이 입장에서 본다면 예.
과거 사례와 지금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네. 2016년, 17년 반도체 빅사이클 대한민국 코스피가 2000에서 2600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아무것도 안 갈 때 그렇죠. 그 두 주식만 갈 때 이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디램 재고가 15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가. 예. 그 말은 15주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디램을 수입하지 않아도 뭐 공장을 돌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거는 전혀 무리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가 점점점 뭐 발화를 하면서 예. 2016, 17년에 빅사이클이 왔고 반도체 재고가 15주 있던 게 14주까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용산에서 샀던 디램 4만 원짜리가 8만 원 가 있는 그런 기적을 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영업사원들 도망다녔대요. 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구매자들이 쫓아다니고 네.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이 도망다녔대. 진짜 반대로. 하도 어쨌든 반도체 달라고 들들 못 들들 가가지고. 보니까 야. 근데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반도체 이런 그 디램의 재고가 4주에서 15주. 예. 물론 이 박스권이 더 벌어질 수도 있죠. 15주가 아니라 16주, 17주의 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재고는 15주 수준까지 왔고 그리고 예. 하이닉스의 PBR이 0.9배가 히스토리컬 하단인데 예. 0.9배가 지금 한 9만 원 초반 가격이에요. 9만 원, 9만 1천 원 이 정도 가격인데 그 가격이면은 역사적으로 실망시킨 적은 없었거든요. 시간은 걸렸겠지만. 그래서 반도체 업종 지금 누구나 안 좋게 보고 있고 6만전자도 위협을 받고 있고 예. 네. 하지만 모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욕하고 있을 때 포지션을 조금씩 늘릴만 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우성이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때가 또 욕 기회일 먹을 수도 때.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남들이 욕할 때. 예, 지금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저희 잭슨홀 미팅이 좀 있고요. 네. 앞으로 이번 주 네.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뭐 그러니까요. 보고 계시는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95% 정도 실적 발표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73% 음. 정도가 시장 기대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던 기업들이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 피크아웃. 네.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소로 작동을 했던 게 첫 번째가 유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고차 가격. 이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꺾였어요. 그죠. 그런데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유가보다도 천연가스. 천연가스. 근데 이 천연가스가 다시 신고가를 갱신 목전에 두고 답이 있죠. 없어요. 네. 답이 그러니까 유럽발 위기는 혹은 유럽발 인플레이션 위기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 생각을 할 것이, 지금 미국이 유럽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네. 천천히 올릴게가 아니라 지금 미국은 내 발등에 떨어진 인플레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 2017, 18, 19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예. 그리고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났을 때, 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얼마 안 났을 때, 이 중국에 있던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갔거든요. 아하. 그래서 중국은 더 힘들었고 미국만 가는 장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유럽이 점점 힘들고 미국은 더 좋아지는 장이 오지 않을까. 미국만 멀쩡해요. 지금 경기만 보면. 네, 미국만 경기만 멀쩡해요.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지. 네, 달러 강세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예. 어쩌면 유럽의 이제 뭐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예. 그 자금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식들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 올 수도 있겠다라고는 올 수 보고 있겠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체력적으로 좀 좋다. 네. 예, 이런 의견이니까 저희가 또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다행히- 죽어도 대감집에서 죽어야 된다. 대강주에서 죽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대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또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저희 시장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언제 나오시나요? 제가 자주 좀 봐요. 9월 1일부터 이제 격주로 나옵니다. 9월 격주로 1일 2주에 한 번씩. 네, 예. 목요일마다 나오고요. 예. 네. 왜 매주 못 나오시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네, 아. 저도 좀 살아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 뭐 헬스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옷 속에 예.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궁금하신 분들은 도곡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한 번씩 이거 해줄 거야 이렇게. 예. 도곡동 자, 가면 도곡동으로 자 가슴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고 아유 진짜 불끈불끈합니다. 예, 궁금해, 자 궁금해. 오늘 네 또 시황 또 아주 재밌게 또 알려주신 미래에셋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다다음 주에 네, 뵙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